임플란트는 제3의 치아라고 불릴 정도로 씹는 힘이 강하고 심미적으로 우수한데요. 잘 관리한다면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졌으며 구조와 역할이 자연 치아와 비슷합니다. 임플란트의 구조는 치아 뿌리에 해당하는 인공치근인 픽스처, 치아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보철물,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지대주로 나뉘게 됩니다. 임플란트를 이용하여 치아를 상실한 부위에 치아 또는 틀니를 만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임플란트는 비교적 긴 치료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 전 구강 구조나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정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진단 없이 진행되는 경우 수술 중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제대로 심어지지 않거나 교합이 제대로 맞지 않는 경우 임플란트가 흔들린다거나 보철이 깨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소개되기 전에는 옆 치아를 깎고 치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임플란트가 소개된 이후로는 대부분의 경우에 옆 치아를 깎지 않고 치아가 없는 부위에 임플란트 보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수의 치아가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위턱이나 아래턱 전체 치아가 빠진 경우에도 8개 내지 9개의 임플란트를 심어 치아를 만들어 줄 수 있으며 틀니 밑에 임플란트를 심어 틀니 기능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보철은 눈에 보이는 곳인 만큼 심미적인 부분을 세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앞니 임플란트의 경우 주변 치아와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색상과 투명도, 모양까지도 정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물이 잘 씹히도록 임플란트가 씹는 힘을 제공하면서도 임플란트 자체에 해로운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씹는 면을 디자인해야 합니다. 임플란트는 옆으로 가해지는 힘에 취약하므로 옆으로 가해지는 힘을 없애주거나 분산시켜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임플란트 치아와 옆에 자연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지 않도록 고려해야 하고 치간 칫솔이 들어가서 음식물과 치태를 제거할 수 있도록 공간이 있어야 하되 이 공간이 너무 크면 음식물이 너무 쉽게 낄 수 있습니다. 원래의 자연치는 평생을 통해 움직입니다. 대부분 앞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동된 자연치와 뒤쪽의 임플란트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끼는 것을 수리할 수 있도록 수리가 쉽도록 디자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철물은 인공치근인 픽스처 상부에 지대줄을 올린 다음 장착하게 됩니다. 보철물은 금속 사기, 지르코니아와 같은 재료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재료마다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조건이 다르고 심미적인 부분 및 강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저는 지르코니아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지르코니아는 치과에서 쓰는 일반적인 사기 재료보다 강도가 우수하여 덜 깨지고 심미적이고 생체 적합성이 뛰어납니다. 다만 일정한 두께를 갖추어야만 깨지지 않으며 아직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임플란트 치아를 해넣을 수직적인 공간이 부족하다면 씹는 면을 금속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임플란트 보철물은 대략 6단계를 거쳐 완성이 됩니다. 1단계는 정밀 검사 및 임플란트 시술 계획을 세웁니다. 이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환자의 구강 상태를 면밀히 진단해야 합니다. 2단계는 임플란트 뿌리인 픽스처를 잇몸뼈에 심는 1차 수술을 합니다. 3단계는 안정화 기간으로 1차 수술 이후 픽스처와 잇몸뼈가 단단히 결합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단계는 2차 임플란트 수술로 픽스처의 연결 기둥인 임플란트 지대주를 부착합니다. 5단계는 수술 부위가 아물면 임플란트 지대주와 주변 치아에 본을 떠서 치아 모양의 보철물을 제작합니다. 마지막인 6단계는 완성된 보철물을 임플란트 지대주에 장착하여 고정합니다. 그 다음 음식을 씹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 치아와 새로 장착한 보철물의 교합을 조정합니다. 가장 흔한 것은 이갈이가 심하고 치아 맞물림이 좋지 않거나
단단한 음식을 깨물 때 보철물의 사기 부분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뼈에 붙어있는 매식체와 보철물은 나사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나사는 조인 후에 일정량 풀려집니다. 얼마나 풀려지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많이 풀리게 되면 보철물이 흔들리게 되고 계속적으로 보철물이 흔들리게 되면 중간 연결 부품이라 매식체에 금이 가고 쪼개질 수 있습니다. 매식체에 금이 가면 매식체를 제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은 과정이 복잡한 만큼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며 제대로 관리해야 오랜 기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임플란트를 했다 하더라도 식후 양치질, 임플란트 수술 부위와 주변 치아 건강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보철물이 흔들리는 경우 계속 방치하게 되면 구조물의 파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곧바로 치과를 방문하셔야 하고, 양치질 할 때 피가 나고 잇몸이 붓는 경우 임플란트 주의염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치과를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고 엑스레이 촬영을 받아야 합니다. 임플란트 보철의 특성상 자연 치아에 비해 인공 치아 뿌리가 가늘기 때문에 치아 사이의 공간이 커 그 사이에 치태가 계속해서 쌓이고 이로 인해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잦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연 치아가 손상을 받는 기간보다 더 빠르게 타격을 받아 뼈가 녹아내리거나 인공 치아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의 염증은 잇몸 세균이 원인으로 양치질을 철저히 해서 잇몸 세균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간 칫솔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치간 칫솔은 크기가 다양한데 임플란트 보철의 경우에는 보통 가장 작은 치간 칫솔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치간 칫솔을 써서 상하 좌우로 닦되 잇몸과 닿는 부분은 마사지를 한다는 느낌으로 잘 닦아 주어야 합니다. 여러 양치질 도구 중에서 보철물 사이에 잇몸을 마사지할 수 있는 것은 치간 칫솔밖에 없습니다. 만약 보철물 사이에 음식물이 껴서 잘 빠지지 않는 경우에는 보철물의 모양을 수정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흡연자는 금연자보다 임플란트 실패율이 높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흡연을 하게 되면 잇몸과 치주굴에 대한 혈액 공급이 감소하게 되어 임플란트가 뼈에 붙는 것을 방해하고 세균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임플란트 성공률이 떨어집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끈적한 음식을 먹으면 임플란트 보철이 떨어질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임플란트 보철물을 붙일 때는 나중에 수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접착력이 강한 접착제를 쓰기보다는 식사할 때는 빠지지 않게 치과 의사가 필요시 제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접착력이 강하지 않은 임플란트 전용 접착제를 쓰게 됩니다. 임플란트 전용 접착제를 쓰는 경우 끈적한 음식에는 보철물이 빠질 수 있으므로 보철물이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계속 빠지게 되면 강한 접착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임플란트 보철물은 눈에 띄는 부분이기에 외형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으로 음식을 절단하고 씹기 때문에 강도도 높아야 합니다. 어떤 재료로 어떻게 가공하는지에 따라 수술 후 만족감이 달라지는 만큼 여러 가지 재료를 살펴보고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플란트를 뼈에 식립하고 보철을 완성하기까지 간단하게는 6개월이 걸리고 치아를 빼고 뼈이식까지 같이 하게 되는 경우는 약 1년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많은 인내심을 필요로 하고 다수의 임플란트를 심은 경우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단백질, 지방이 포함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 줘야 합니다. 치즈, 순두부, 비타민, 영양제를 추천합니다. 임플란트의 수명은 절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주위 염증으로
뼈가 눕기도 하고 깨져서 빼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렵게 한 임플란트 치아, 양치질을 잘 하시고 정기검진을 잘 받으셔서 오랫동안 사용하시길 바랍니다.